우려했던 블랙스완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국민연금으로 막으려던 환율 1480원, 죄송하지만 이제 그 선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긴급 속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현지는 지금 극심한 혼란과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 이슈일까요?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이 지정학적 충격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름값과 환율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위협할 것이며 에너지 100% 수입국인 한국의 무역 수지는 감당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태가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위협할지 그 냉혹한 나비 효과를 경고합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불법 자금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해안을 봉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국제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유조선을 납포하고 의심 선박을 격침하는 등 초강경 실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입니다. 물론 생산 설비가 노후화되었다고는 하나 지정학적 위치상 이곳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동맥경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단숨에 8% 이상 폭등할 것이며 시장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 바잉세가 유입될 것이 자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중동 기름 쓰니까 남미 전쟁은 상관없지 않나? 라고 오해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유 시장은 거대한 물통과 같아서 한쪽 수위가 낮아지면 전체 가격이 동시에 요동치는 동조화 시장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치명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원유가 바로 중지류이기 때문입니다. 중지류는 아스팔트나 중장비 연료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유와 선박유를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안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류비가 비싼데 선박유 가격이 폭등한다. 이는 곧 전 세계 물류비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원자재를 배로 들여와서 가공해서 다시 배로 실어 나릅니다. 들어올 때도 기름값, 나갈 때도 기름값, 양방향 비용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모델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시 상황의 공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유가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실질 성장률을 그 2배, 3배로 깎아 먹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타격은 지구 반대편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에너지 의존도 93%, 그 중에서도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미국이 미사일로 정확히 타격한 꼴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영상과 연결해 환율 이야기를 아주 냉정하게 해봅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1480원을 막으려 한다고 분석해드렸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방어 논리를 송두리째 아주 잔인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 수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는 건 투자 수요입니다. 지금 환율 비싸니까 나중에 사자 하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기름값은 다릅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정유사, 항공사들이 원유와 가스를 사오는 건 생존 수요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든 200달러가 되든 당장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10억, 20억 달러를 방어해본들 유가 폭등으로 매달 100억 달러씩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 수입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가항력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달러란 달러는 정유사와 발전소들이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율 상승 압력은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이세 조정으로 막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대한 펀더멘털의 붕괴 앞에서는 1480원이라는 기술적 저항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실물 경제에서 벌어집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된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이커브의 배신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거나 원유를 원료로 쓰는 산업들입니다. 유가 폭등은 곧 전기요금 폭등과 원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환율 효과로 제품을 싸게 팔고 싶어도 원가가 너무 올라서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건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는 금리로도 못 잡습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통화 정책의 식물인간 상태. 결국 기업들은 마진율 악화로 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시작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거나 잘리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2,000원을 넘고 관리비 고지서는 2배가 찍히는 상황.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보았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2026년 대한민국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라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 환율 방어 수단이 고갈된 나라, 이 냉정한 성적표를 보고 자금을 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구조적인 원화 약세는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력에 대한 냉혹한 재평가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막으려던 환율은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무역 적자를 부르고 무역 적자는 환율 급등을 부르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오직 원화 자산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에너지 위기에도 가치가 보존되는 금과 달러 같은 방어형 자산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대외 리스크에 맞춰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을 보강하는 현명한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